고등학생, 미성년자예요. 맞아요. 고등학생 2명이 남조선 영화, 드라마 그리고 이제 포르노를 보고 유통을 하다가 걸렸거든요. 어떻게 됐을까? 공개 처형당. 진짜 죽었어요? 야, 치마 짧아진 거 봐. 아니 근데 나이도 사도 어떻게 처음에도 올라갔어요? 네. 완전 대한민국이 맞아 이거 올라갔다 이거. 어머 연애한다. 이렇게 연애 되나? 해도 되나 이렇게? 영상하겠다. 차가운 나를 움직이는 너의 미소 웨딩 촬영을 해요? 웨딩 촬영을 하는 거예요. 우와, 이거는 진짜 완전 한인데? 어두운 말 모두 앞머리다 내려놓고. 리싸머리 했어. 우리 때는 앞머리 금지였거든요. 화장법이 조금 바뀌었네요. 앞머리가 금지였어요? 네, 저희 때 앞머리 이렇게 자르면 가서 처벌받았어요. 우와. 아니야 우리 땐 잘랐어. 좀 가수가 하나요? 앞머리 내려놓고 막 우리가 단속하고 싶죠? 막 가수 때려주고 있어요. 저건 다 하면서 우리 못하고 앞머리 있어요. 내리는 게 백머리. 앞머리가 안 됐대요. 이거 눈썹 덮으면 무조건 단속이었고요. 남자들도 앞머리 내리지 못했어요. 위로 올려야 됐어요. 우리 때는. 왜? 뭐야? 아니, 드라마 우리 따라한다고. 평양에서는 이 앞머리가 올랐다 내려갔다 해요. 낮에만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 낮에는 올려. 기침으로. 밤만 되면 올려서 매직을 올려서. 아, 우리 고등학교 때 똑같은 거잖아. 맞아요. 모자 딱 해가지고 맞아요. 들어갈 때는 머리 이렇게 숨기고 들어가고 맞아요. 나오면은 이제 꺼내고. 아니 저는 거의 좀 우리나라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놀랬어요. 특히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스킨십을 어린 친구들이 무슨 눈이 감겼다, 야. 어린 친구들이 무슨 스킨십을 막 이렇게 보르잡고 찍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하는 거 나도 좀 보기 그렇. 아, 그래요? 아, 젊은 건데네. 나도 보기 좀 그런 거 같아요. 저렇게 해요. 친구들 그 이거 정도야? 조금 조심해야 돼. 나는- 이거는 좀 조심해야 돼. 아 근데 패션이 진짜 거의 진짜 지금 우리나라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비슷했어요. 비슷해져도 죽어도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탈북한 우리 이만갑 친구가 있었는데 소원이 청바지였고 청바지 찢어 입는 게 소원이었고 찌어 청바지 못 입어요? 휴대전화 팔다 온 한 번씩 해보시죠. 그건 진짜 안 돼요. 근데 청바지 안 돼?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한류스럽게 변하긴 했어요. 이제처럼 치마도 이렇게 라인이 드러나게 입고 막 이런 거 보면 진짜 뭐 여기 어깨도 이렇게 나오고 무릎도 보이고. 무릎도 보이고 또 그 지금 국무위원회 예술단이라는 데서 이와이 확 파여진 옷을 입고 나왔잖아요. 아까 뭐 앞머리 딱 자르고 그런 거 봤을 때 북한이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좀 파격적으로 많이 한류처럼 바뀌어가고 요즘엔 바뀌다 말투, 뭐 헤어스타일, 패션 스타일, 뭐 경조서까지도 한류로 다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이 한류 열풍은 진짜 김정은이 전쟁을 선포할 만큼 갈 때까지 지금 다 온 거예요. 매번 그래요.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하지 말라는 스타일들이 있어. 바지 그렇게 하고 다니지 마라. 옛날에 우리도 옛날로 우리도 기르지 그랬지. 마라. 염색하지 마라. 이게 사실 한류 패션도 이제 계보가 쫙 있어요. 2000년 초반부터. 대보가. 네, 이게 유행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겠지. 그러면은 이제 초반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이걸에서 이준기 씨가 마이걸. 사기 컷을 딱 이렇게 하고 나와요. 사기 컷. 네, 남자인데 정말 여자처럼 이렇게 예쁘게 하고 나와요. 내 첫사랑. 그리고 남자인데 목걸이를 하고 귀걸이를 하고 나옵니다. 근데 장마당에 가니까 애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 검은색의 목걸이를 다 하나씩 하고 다니는 거예요. 쇠사슬을 어느 순간. 그리고 귀걸이도 십자가를 달았는데 그게 십자가 의미인지 몰라. 모르고 그냥 달아. 그걸 누가 만들어? 모르니까. 장마당에서 만들어요. 팔아요. 중국에서 들어오니까. 다 만들어서 팔고. 그래서 북한에는 이걸 또 사기 컷이란 걸 모르니까 배 뜯어먹은 머리라고 해서 거짓머리라고 해요. 개 뜯어먹은 배 머리요? 뜯어먹은 머리다. 번 뜯어먹어야 유현진 돼 씨가 이렇게. 그거 있었어 사진. 거짓머리를 하는 그 아주머니가 인기가 좋다. 거기 사람들이 줄 맞아요. 서가지고 애들이 하고 다니고 그 정도로 드라마가 나오면서 유행이 쫙 가고 있었어요. 맞아. 계속해서. 패션도 변했지만 중요한 건 이제 결혼식 문화도 많이 바뀌었어요. 결혼식 문화? 네, 결혼식 이제 하는 거 보면 예전에는 그 행사복이라고 하는 한복 있잖아요. 한복 같은 거. 예. 치마 저고리. 그거 하나 치마 저고리 입고 결혼식 끝날 때까지 똑같이 끝났어요. 네, 근데 이제는 돈 많은 집들, 그 뭐 대도시라든지 돈 많은 집들에서는 이 웨딩 드레스를 5번, 6번 갈아요. 맞아요.
이제 웨딩 촬영도 실내에서 하고 야외에서도 합니다. 맞아요. 네, 야외에서 가면서 우리나라에서 무슨 쫙 뮤직비디오 찍듯이 쫙 찍어요. 영상으로 남기는구나. 우리 옛날에는 막 북한 신부들 계속 이러고 있다가 끝났거든요. 근데 지금 신부들은 안 그래. 일어나서 막 춤추고 막 난리도 아니야. 야 한국과 영향이 있다 이거. 이거 그만큼 문화가 무서워. 문화가 제일 무서워. 다 드라마의 영향. 어떤 영역보다 문화가 제일 무서워. 지난해 11월에 남포시의 남포 경기장에 500명의 군중을 모아놓은 상황에서 이른바 공개 재판이 열렸는데 인민 재판이 열렸는데 남포 교원대 학생 2명이 대한민국의 영화와 노래 오디션 프로그램을 시청했다. 아이고. 라는 이유로 재판이 열렸는데 재판 당시에 2명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 2명의 대학생한테 내려진 처벌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비교적 최근 뉴스인데 징역 15년. 15년? 실형 15년. 15년형. 아, 과하다 과해. 그러니까 예린 씨, 아니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의 뭐 오늘부터 우리는 이 뮤비를 봤다고 징역 15년. 네. 어떠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냥 그거 봤는데 솔직히 지들 할 거 다 볼 거 아니에요. 위주분들은. 그걸 단속한 지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걸 단속한 지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왜 그랬어요? 그래요, 지들. 계속 나쁜 놈이네. 네, 아 오늘은 잘못 나왔다. 솔직히 너님도 봤죠? 전임도 많이 봤어요. 일단 이제 15년 이제 뭐 교화형에 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기존에는 한류 단속을 하는 보위부라든지 백공부라든지 이런 단속 기관에서 명분이 없었어요. 네. 그 정확한 규정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김정은이가 2020년도에도 그렇고 22년도에도 그렇고 이런 한류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한 반동문화 사항배격법 이런 걸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에 조항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15년형입니다. 15년형. 그래서 이게 이게 맞춰서. 근데 저 15년형이 이제 그 참 약과인 게 뭐냐면은 그 지난 10월 3일이었어요. 그 양강도 해산에서 고등학생 미성년자예요. 고등학생 2명이 남조선 영화, 드라마 그리고 이제 포르노를 보고 유통을 하다가 걸렸거든요. 어떻게 됐을까? 공개 처형당했어요. 처형 진짜 당했어요? 죽었어요? 네, 그래서 해상 비행장 활주로에 근데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전 지구상에서 미성년자를 처형시키는 나라는 북한이랑 이란 한 2나라밖에 안 돼요. 주민들 다 활주로에 이제 오라고 한 다음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10대 미성년자 고등학생 2명을 공개 총살을 시켰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야 하면 그 같은 현장에서 똑같이 이제 공개 총살 당한 사람이 또 10대 아이였는데 계모 이제 그 양 엄마를 살인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똑같이 공개 처형시켰는데 즉 남조선 영화와 드라마를 유통하는 거와 살인과는 같은 범죄다. 이 뜻이에요 지금. 같은 양형의 범죄다. 그러니까요. 예전에 우리 이만갑에서 예전에 오징어 게임을 그 판매했다는 이유로 그 총살 당했던 그것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USB 이거 샀다고 무기징역도 받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10대들을 이제 이렇게 공개 처형까지 한다는 게 조금 충격적이긴 하네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 애들을. 그래요. 네. 오징어 게임을 봤다고 이제 공개 처형한 거는 북한 주민들도 아마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이유가 사실 번복이로 보여주는 거죠. 네, 오징어 게임을 봐서 사형을 당한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10대들을 공개 처형하는 건 극히 드문, 정말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10대들한테도 벌을 줄 수 있다. 사실 예전 같으면 정말 심하면 10대들이 초범이면은 노동단련대 다음에 또 걸리면은 5년의 노동 교화소까지는 이제 가능했던 그러니까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거는 정말 극히 드문 일이죠. 사실 이번에 그 2명 총살한 아이들은 우리나라 특목고에 해당하는 북한의 제1고 고급중학교 여기 학생들이에요. 인재들이. 그러면은 말하자면 인재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아버지 엄마가 권력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경제 조건이 못 받쳐주면 일고 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서 빼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못 빼냈다라는 건
시범격에 걸렸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이게 굉장히 좀 북한도 아다리가 잘 맞아야 돼요. 재수없게 걸리면 죽는 거고 좀 재수가 그나마 좀 있게 생기면 요거 좀 조작해서 빼낼 수도 있는데 그걸 못한 것 같아요. 애들이 뒤 있을 때도 한 20, 30대 애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본단 말입니다. 애들이 모여서. 맞아요. 그리고 한국 영화, 그다음에 한국 이게 노래랑 틀어가지고 뭐 동창회 하면 다 이런 거 춤추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걸려가지고 저가 밀수 때문에 갔는데 그 애들도 한 20, 30대 된 아들들 와라 같이 다른데 왔는데 여기서 제일 주모자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북한에서. 그 주모자 애가 그걸 판매하고 그걸 또 복사해서리. 걸렸다는 그 데려서 시범을 해서 총살했단 말이에요. 총살했어? 네, 총살했어. 저는 그때 그거 보는 순간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충격받았다. 왜? 남조선이 나쁘다는 인생밖에 저는 안 가졌단 말이에요. 나쁜 놈들이 왜 저런 거 해서 돌려가지고 애들이 왜 저걸 봐가지고 총살하는가. 그게 충격을 먹었대요. 저는 그때. 그러니까 이게 마약 사범처럼 취급하는구나. 그냥 단순 그걸 이용한 사람보다는 그것을 실제 유통하고 판매한 사람들에게 더 큰 처벌을 한다. 네. 근데 되게 충격인 게 옛날에는 아까 일고등 다니는 애들이 총살당하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왜냐면 북한은 권력과 돈이 있으면 그렇지. 남서수나 100편 봐도 1000편 봐도 상관없어요. 다 해결이 됐어요. 근데 얼마나 세상이 바뀌었냐면 지금 오는 친구들 얘기에는 검찰서에 있는 친척이 삼촌이 다른 짓은 다 해도 내가 빼내줄 수 있는데 한국 드라마만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래요. 그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북한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인구는 우리나라 반밖에 안 돼요. 근데 상비 병력은 128만이에요. 그렇지. 김정일 때부터도 항상 하는 얘기가 자기는 그거 다 필요 없대요. 특수부대 20만만 가지고 남조선 해방할 수 있대요. 그러면서도 128만을 거기다 가둬두는 이유는 10년, 13년을 가둬둔단 말이죠. 젊은이들 사이에다 풀어놓으면 뭘 하겠습니까? 한국 드라마 접하고 정권을 반대하는 투쟁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여기다 딱 가둬놓고 얘네들 갖다가 도시 건설시키고 화력발전소 짓게 하고 얘네들 돌격대 농장원들 싹 다 건설판에다 내보내고 그러니까 이건 군체계라고도 볼 수가 없어요. 젊음이 없구나. 저는 90년대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때 법적으로 일본 음악, 일본 문화가 금지가 돼 있었단 안 말이에요. 됐다고 수입도 안 되고 듣지 말고 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있었구나. 그래도 봤죠. 그때는 이제 똑같다, 우리랑. 그런 비디오 떼끄들이 있으니까 불법 복사한 것들을 이제 친구들끼리 서로 돌려보고 그랬었는데 지금 마치 북한에서 USB 돌려보시는 맞아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이 비디오를 보면은 죽어. 그래도 봤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뭔가 상상해 보게 되는데 난 못 봤을 것 같아. 지금 이런 극형을 보면서도 한류 콘텐츠를 보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저희 때 볼 때도 어쨌든 유포하면 죽이긴 할 때요. 그런데도 저희는 입을 뒤집어 쓰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한류라는 그 드라마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알 속에만 갇혀 살다가 바깥 세상을 보니까 완전 미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말도 알아듣는 말. 말도 알아듣는데 말투가 또 이상해. 세지. 네, 그리고 막 음악이 그 OST도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게 아니라 당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고 이런 장려하는 음악이 아니라 OST 자체에서 사람의 마음을 막 긁어내리고 다 신선해.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생 때니까 얼마나 이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을 때예요. 근데 막 여자친구를 위해서 남자친구가 막 자기를 희생하고 이런 걸 보니까 너무 이게 색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그 턱식하다 그러죠. 너무 자극적이다 보니까 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걸 못하게 하면은 더 해요. 맞아요. 로미오와 줄리엣도 안 말렸으면 2달 사귀고 끝났어. 두 달? 지금도 드라마를 본방사수 하면은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진짜 일주일이 정말 한 달 같고 2달 같고 되게 길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기다려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가능하나. 그리고 또 북한은 제가 알기로는 진짜 뇌물이 어떻게 보면 조금 필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모든 분야에 돈이 필요하다. 예물공하고.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것도 그냥 주면은 넘어가는 거.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예린 씨가 이만갑 애청자라고 하시더니 진짜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거 이제 뭐 뇌물공화국 아니냐? 북한 있잖아요. 북한의 처벌 수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요? 본인 같은 사람이 좋아하잖아요.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또 북한에서 이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고 해서 북한 그 2,300만 북한 주민들 다 죽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 체제가 유지되려면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는 보이브라든지 이 한류를 단속하는 그런 데서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규제가 늘어나면 그렇죠.
그러면 돈을 더 버니까. 원 금액이 올라가요. 처벌 수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는 뭐 100달러에 봐주던 것을 200~300달러로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은 맞아요. 뇌물공화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던 사람들이 계속 보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단위에 있는 이런 이제 단속하는 사람들은 배가 더 불러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좀 약간 침묵을 다져놓으면 침묵 좀 좋지 않을까요? 침묵을 다져놓으면은 관계를 좀 잘 유지하고. 관계가 벌써 돈이에요. 네.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음식을 좀 더 해놓거나 떡 한 입이라도 더 주고 이렇게. 김정은이 이렇게까지 단속을 강화하라라고 선포할 정도로 한류는 북한 정권에 위험할까요? 과연 이거는 진짜 무너뜨리는 길이기도 할까요? 그 정답이 여기 있습니다. 자,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이 된 독일이었죠. 장벽이 세워졌고요. 아, 저 당시엔 저런 그렇죠. 벽돌을 쐈었네요, 그냥. 장벽을 와. 어머 세상에. 서독 TV를 시청했던 동독 코미디. 와. 근데 저거 보니까 떠오르는 게 예. 탈북했을 때 아 내가 탈북했구나 하는 걸 실감했던 게 하나원에 왔는데 아까 그 손중이 나오는 태양의 후예 쫙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북한 같으면 한국 드라마 볼 때 이불 쓰고 친구들끼리 막 하면 조용하라 하고서 막 이러고 봤거든요. 근데 하나원에서 우리가 막 열광하면서 다 같이 막 이렇게 보는데 와 나 정말 이제는 자유를 찾았구나. 나 진짜 탈북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동독에서 매일 밤마다 서독 TV를 봤다고 하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거에 큰 공존한 게 서독 TV였었네요. 그렇죠. 그런 심리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5, 60년대까지만 해도 동독도 북한처럼 서독 TV를 다 금지시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70년대부터는 이제 동독 주민들이 워낙 반발하니까 좀 풀어줬어요. 아, 반발을 했어. 예,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어차피 그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보지 말라 그랬는데 와가지고 애들 끝나면 서독 TV 본 얘기를 했대요, 동독 애들도. 전파로 본 거 아니에요? 네, 다 보고 그다음에 이제 동독 그 친구 중에 하나 있거든. 동독 출신 노동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동독 살 때 생활이 어땠냐 그랬더니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대요. 그냥 아니 뭐 애 태어나면은 그때 그 전화하고 자동차를 신청해 놓으면 애가 성인이 될 때쯤 되면 순서가 온대요. 그리고 나서 근데 결혼하면 아파트 주고 직장은 딱 잡게 해주고 근데 생활 필수품 있잖아요. 왜 청바지 같은 거 없고 뭐 양말 같은 게 질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고 우리랑 좀 상상이 다른 게 서독 사람들은 그때 동독에 왔거든요. 동독을 얼마든지 방문할 수 있었고 그 마르크 바꿔가지고 들어오고 동독 사람들도 은퇴하잖아요. 은퇴하면 서독으로 나가 살 수가 있어. 서신 교환은 그냥 기본적으로 다 됐고. 그건 뭐 분단이 아니네. 이게 한류가 그냥 한류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저는 한류를 접해서 탈북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때. 북한에 하나밖에 없는 김정수 교원대학을 다녔습니다. 거기서 바이올린을 전공했으니까 얼마나 집도 잘 살았겠어요. 근데 이런 조화인데 처음에 드라마는 아까 물론 말했다시피 잘생긴 오빠들이었죠.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교육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또 교육학부 안에 음악과였거든요. 근데 보니까 제가 한번 비교해봤어요. 24시간 전기 들어오면 북한 안 들어오면 되고 24시간 인터넷 사용하시면 북한 못 쓰면 되고 여긴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넘쳐나면 북한은 없으면 되고 모든 게 다 반대였어요. 그리고 자동차도 북한은 개인이 소지할 수 없는데 여기는 차가 꽉꽉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그 개성공단에 출근하시면 아 차 막혀서 늦었어 이렇게 했더니 북한의 간부가 아 우리도 자전거 직신이 막힙니다. 그렇게 여기는 차가 막힌다고 하는데 처음엔 그 후라이인 줄 알았어요 정말. 근데 드라마를 보니까 맞아. 공항에 이 비행기가 정박해 이게 주차가 돼 있는데 그건 저도 이게 거짓말 모형 세우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진짜라는 걸 다 보게 되면서 이 거짓이라는 게 굉장히 부피가 커 보여도 진실요 하나에 3개월 만에 무너졌어요. 제가. 명언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야 이거 나 속고 있었구나.
어디 미국 놈이 있고 어디 장갑차가 있어? 저기 사람들 저렇게 자유로운데. 그리고 그걸 보는 순간 아버지 돈을 1,200불 훔쳐서라도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훔쳐서 국경유미대 중대장한테 돈을 주고 넘었거든요. 아버지는 또 그 돈 훔친 딸을 잡으러 오죠. 훌륭하다. 네,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말하신 게 사실은 다 이론적으로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봉건 국가에서 현대 민주주의 사회로 모든 나라들이 전환이 됐어요. 프랑스에서는 일찍이 전환이 됐고, 근데 세 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는 도시의 근대화, 그 두 번째는 문화의 세련화, 마지막이 이제 의식의 자유화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의 평양을 중심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에 어느 정도 도시의 근대화까지 갔어요. 그 두 번째는 한류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셨잖아요. 막 탈북하잖아요. 그래서 문화의 세련화까지 갔어요. 마지막 남은 단계가 의식의 자유화만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까지 왔어요. 이제 의식의 자유화만 일어나면 북한 정권은 붕괴되려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주한미군 방송을 그냥 지상파로 틀면 나왔어요. AFKN. AFKN이라고 채널 채널 2번이라고. 예.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미국을 이민 간다든지 아니면 접시 닦으러 갔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동경이었어. 우리가 들었던 정말 미국의 아메리칸 문화가 이런 거구나. 진짜 맞구나. 이건데 이거는 북한 케이스는 속았다잖아 지금요. 내가 알고 있던 남한 사회와는 다르다. 내가 속았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어떻게 보면 그 티핑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균형을 유지하다가 딱 꺾이는 순간이 있거든요. 임계점이죠. 요즘 백도씨라고 하는. 그렇죠. 예. 이런 불만이 점점 쌓여가다가 이제 백도씨 임계점에 도달하면 어느 순간 빵 터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알 건 다 아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학교 때 좀 화가 났던 게 학교에만 가면 남조선은 꼭두각시고 계속 안 좋은 것만 가르쳐주는데 빨리 집에 가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싶은 거예요. 집에 가서 한국 드라마를 보는 순간 역시 남조선 최고야. 막 이러다 다음날 학교 가면 너무 공부하기가 또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어린애 소녀가 내 누나를 좀 사가세요. 그게 학교에 가면 사진들이 다 붙어 있어요. 현실은 지금 드라마를 네. 보고 있는데. 시대적 요구가 정말 목 끝까지 차올랐을 때 백도씨가 오는 순간이 저마다 찾아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란도 그런 순간인 것 같고 이란의 여성들이 히잡을 쓰지 않겠다라고 하고 지금 그 시위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란의 남성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젊은 사람들부터 해서 이제는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가서 누가 돌 던지고 있으면은 남성들이 가서 에워싸가지고 자기들 대신 맞고 왜냐? 이제 백도씨가 됐기 때문에. 어느 순간 야 이건 아니지 않냐 솔직히? 언젠가 그 전에는 남의 일이었어. 아유 그냥 뭐 저기 이제 좀 지도자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왜 그래 시끄럽게 하다가 이제는 우리 일이 된 거니까 다들 나서는 거거든요. 그 백도씨가 북한도 멀지 않았죠. 지금 북한 몇 도라고 생각해요, 천원 씨? 50도는 넘었지 않았을까요? 50도는 훨씬 넘지 않았어요? 네, 훨씬 넘었어요. 이게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근데 그만큼 통제도 세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통제가 심하지. 어쨌든 멀지 않아 저도 좀 기대해 봅니다. 저는 98도라고 생각해요. 북한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진짜. 98도가 8년, 12년 갈 수도 있어요. 10년을 뭐가 끓을까 말까 하는데 이제 자꾸 처방을 해서 불이 자꾸 꺼지는데 한편적인 예가 북한에서 조선중앙 TV로 남한의 어떤 시위를 한다거나 안 좋은 상황들을 보여줘요. 격동과 사변의 한의가 저물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시각도 남조선에서는 잠들 줄 모르는 촛불의 대하가 어둠의 뿌리를 들춰내면서 더욱더 격렬히 타번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북한 주민들이 저게 안 좋다 이게 아니라 남한의 사람들이 입은 옷, 거리, 불빛 이런 것만 봐요. 신발 브랜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이 북한이 알려주는 어떤 프로파간다 이건 더 이상 거짓말이다. 이걸 다들 알고 있어요.